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할 거고 이번 주 관심 종목 5가지 문배철강, 삼보모터스, 대종화금, 케어랩스, 포시에스 이렇게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소형 철강 테마 어, 중소형 철강 테마 스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종목들 좀 보려고 가져왔는데 이 종목들은 추천을 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스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어떠한 흐름을 지금 차트에서 가지고 있는지 좀 보려고 가져왔고요. 이 문배철강은 이번 주 제 관심 종목에도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보합권으로 지금 시작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15일선 위로 좀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려고 하는 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장 초반에 2%대까지 밀리는 걸 보고 자서 아 오늘 증시 안 좋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약 보합으로 마무리를 해줬더라고요. 다행히 여기를 아래꼬리로 다 말아서 올려주었는데 이거는 지금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단기 이 구간 이 구간을 지금 저항 나왔었던 구간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15일선 위로 올라가 주는 그림이 나올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좋으면서도 안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이제 어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 오늘 주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을 기록했는데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9주 만에 나쁜 고용 지표가 나왔다. 20만 건 초반대의 실업수당 건수 자체는 절대적으로 나쁜 수치는 아닌데 지난 3분기만 하더라도 매주 30만 건을 나왔었다. 작년 3분기에는 매주 30만 건씩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상보다 나쁜 고용 지표는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지금 이제 물가, 금리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어, 해고가 늘고 고용 의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양날의 검이거든요, 이것도. 주식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어, 지표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와주는지 일단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 이제 국내 증시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상승 잉태형 캔들로 지금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이제 음봉 안에 이제 양봉이 지금 감춰져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좀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어제 매도세와 급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더 터지고 오히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안 좋은 신호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면서 15일선 뚫고 5일선이 15일선 뚫고 올라가주는 그림이 일단 나오는 게 좋겠죠. 이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든 아니면 기술적 반등 나오고 하락을 하든 일단 이 고점 부분까지는 저희가 상승이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수익 실현도 일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좋으면 내일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 줄지 아니면 어제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제가 피보나치 조정 때라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 0.382, 38.2%, 0.618, 61.8% 구간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이에요. 보시면 이 38.2% 구간에서도 찍고 반등, 찍고 반등, 찍고 좀 눌렸지만 다시 반등 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리고 618 구간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찍고 반등이 나왔죠.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2150포인트에서 2230포인트면 한 8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거의 한 4%대 상승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82 구간 좀 위에서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618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게 오늘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온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도 3%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 어제 음봉이 좀 크게 나와서 안 좋은 그림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좀 열어보긴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양봉 캔들을 올려주는 게 마찬가지로 15일선 골든크로스 나면서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으로 보이는 이 구간 정도 돌파를 해주는지, 여기 갭으로 이제 떠 있고 이때 지지 과정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아니면 저항 먹고 다시 내려오는지 관건일 것 같은데, 720포인트 정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도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추세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올라주고 박스권 그리든, 일단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와주는 게 저희한테 좋기 때문에 일단 이 반등 구간까지만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 추세 하락이 나오면 정말 안 좋겠지만 이렇게 추세 하락이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 지금 바닥 찍었다, 풀매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회사에서 제 친구이자 회사도 같이 다니고 있는 유튜버 타타랑님이 구독 중인 유튜버분 중에 코인드라이버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코인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금리 인상이 어, 속도가 좀 조절될 때, 올해 12월 남아있죠. 그래서 뭐 0.5, 뭐 0.5가 될 듯, 뭐 지금 일단 0.75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0.75에서 0.5,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 0.25, 이런 식으로 낮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낮아지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때 경기 침체가 왔었다, 그동안.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면서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가능성을 저도 염두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일단 이 코인 드라이버라는 분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때 그 이후에 증시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정도 될 것 같죠.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드는 시기랑도 약간 겹치는 시기로 보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별 종목, 오늘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보면, 먼저 문배철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 또 보시면 오늘 지수 흐름 타고 좀 큰 상승이 나와줬죠. 제가 제시해드렸을 때 종가가 4,100원이었는데 화요일 날 이렇게 6%대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예요. 상승할 때 거래량 들어오고 이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엄청 줄어들죠. 그리고 하락은 했지만 이 양봉 캔들을 크게 이탈해주지 않죠, 하락폭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이 살짝 나왔지만 오늘 바로 다시 5일선 위로, 5일선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으로 오늘 또 갭으로 출발해서 8%대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 시외에서 지금 8% 상승이 나와줬죠. 시외에서 8%, 그러면 4,985원인데 미국 증시가 오늘 좀 좋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 8%보다 위에서 최소 10%에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 주든 아니면 여기서 이게 매집봉처럼 다시 이렇게 내려오든, 일단 여기까지는 가고 시작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벌써 이 4,100원 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5,000원 대에서 아마 상승이 조금 나올 거거든요. 아마 아래꼬리로 밀리더라도 상승이 좀 나오고 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구간에서 잡으셨으면 벌써 2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 자체를 올려주고 있는 그림. 차트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보더라도 그렇게 고평가 구간이 아니에요, 차트 자체가. 그러면서 조정도 상승하고 나왔고, 상승하고 조정도 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나와주고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우상향으로 올라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삼보모터스. 삼보모터스도 보시면 지금 큰 차트로 보면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뚫어주고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주고 이 추세선 근처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죠. 리테스트 후에 뚫고 리테스트 후에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단기간 지금 박스권 그려주고 있는데 박스권 그려주면서 지표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거래량 없이 하락이 나왔고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거래량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일단 추세는 꺾이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기동 평균선 모두 다 정배열 상태고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뚫어주는 상승이 한 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보 모터스 자동차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는 여러분들이 저평가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는 모아 가신다는 느낌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회사가 진짜 재무가 말도 안 되게 안 좋아서 상폐될 위험이 있지 않는 이상 제 생각에는 바닥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좀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대정화금.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달성을 해주고 이렇게 우하락하는 추세 속에 있었는데 이 추세를 지금 이렇게 돌린 모습이죠. 저점을 올리면서 우상향 해주는 추세로 돌린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추세 유지해주면서 이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켜주면서 파동 안에 있다가 파동을 뚫어주고 여기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다시 들어오지 않고 뚫고 이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왔고 다시 올라주고 눌러주고 올라주고 눌러주고 이렇게 가려는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은 뭐냐? 오늘 물론 종가 기준으로 3.5% 하락이 나왔지만 장중에 6.6%까지 밀렸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셔야 할 점, 거래량 딱히 안 나오고 있고 아래 꼬리로 지켜준 부분이 어디냐? 차트 크게 보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여러 번 있었던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이탈하지 않겠다는 세력의 의도로 볼 수도 있고 이탈하더라도 장기동 평균선 근처에서는 반등을 한번 다시 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 22,5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럼 여기 지켜주면서 쏴주는지 보시면 이틀 올려주고 하루 조정 나오고 이틀 올려주고 하루 조정 나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정 나올 때는 이제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이 계속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가 주는 그림이에요.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또 월봉도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려주고 있는 그림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일단 이 고점 라인이었던 이 구간을 슈팅으로 한번 돌파해주고 다시 하락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해주고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전고점까지 이 고점 구간 때 매물 많은 구간까지 도전을 하러 가줄지 일단 그게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추세적으로 양봉을 연속으로 이렇게 띄워주면서 올라가주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케어랩스.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 크게 보면 이렇게 눌러주고 바닥에서 지금 파동 그려주면서 한번 골파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 그림인데 여기서 이렇게 밥그릇 차트처럼 1번 눌러주는 1번 옆으로 가는 2번 흔들어주는 3번 이후에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오는 4번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그래서 3번 구간으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여기가 3번 구간이라 맞다면 눌러주고 올라와서 이렇게 가주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동 평균선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구간을 약간 지지 라인으로 공구리 라인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일단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구간 근처에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지지받던 구간 앞에서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줬다가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이탈을 했죠.
보여드리면 이 구간 어제 음봉으로 이탈을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이 구간 이탈을 했죠. 종가 기준으로. 근데 오늘 다시 이 구간을 다시 지켜주면서 올려줬어요. 물론 어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거래량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조정이 나올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올라가 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7,600원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보기에 괜찮은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갈 거라면 이렇게 다시 가주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세력이 이 자리를 이탈시킬 거였으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저항 맞고 다시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다시 올려줬다는 건 아직 세력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보이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 자체가 지금 바닥에서 계속 일단 매집을 하면서 개미들 물량을 뺏어오는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물려도 다시 온다는 마인드로 매매를 하셔도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한 파동 빼고 다시 바닥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 5,000원대 구간은 지켜주거나 5,000원대에서 굴파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저는 다 통으로 매집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 추세 상승이 나와주는지 이걸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시에스.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트 크게 보면 눌러주고 바닥 이렇게 박스권 그려주고 코로나 때 이후로 이렇게 차트 올려주고 있는 그림이죠. 코로나 때 이후로 이렇게 저점 올려주면서 고점도 올려주는 그림으로 올라가 주고 있는데 최근에 매집봉 하나 떴고 매집봉이 이렇게 강하게 떴는데 이때 이제 고가 23%까지 찔렀네요. 그럼 이제 찌르고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근데 보시면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 그리고 장기동 평균선들도 정배열이 깨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추세 상승이 나온다. 그럼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다 정배열이 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증시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동 평균선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락과 상승이 반복하는 와중에도 캔들의 위치를 점점 올려주면서 차트 자체의 저점을 지금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 수렴하는 듯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정도 구간에 왔을 때 받아보셔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을 타고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최근에 올라가 주지 못했던 구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8,300원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8,300원 여기서 이렇게 저항 나왔고 이때도 윗꼬리 저항 계속 나왔었던 구간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강한 상승 한번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 지표도 이만큼이나 시켜줬는데 이 RSI 보시면 과매수권 살짝 들어갔다가 40, 60 굉장히 많이 시켜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갔었던 종목 라이온 캠텍 최근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구간이랑 굉장히 흡사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온 캠텍도 여러분들이 라이온 캠텍도 물론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이 구간 한 요때 기준으로 볼까요? 제가 언제 추천을 해드렸냐면 여기 돌파했을 땐가? 그러면 요 정도 되는 것 같죠? 8월 25일 8월 20일 보면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 주면서 지표 시켜줬을 때 지표 이렇게 시켜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온 캠텍 이 8월 25일 이때 기준 차트랑 오늘 기준 OCS 차트랑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차트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대신 그러면 손절 라인을 짧게 정하셔야겠죠. 여기 돌파해 줬으니까 그럼 나는 8,3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 볼래. 그게 아니라면 어 여기서 조금 더 러프하게 손절 라인을 정한다면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7,900원에서 8,000원 사이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있었고 뚫고
지지가 나왔었고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8,000원, 8,000원 정도 최대 8,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거나 지금 구간에서 여기 고점 뚫어주지 못했었던 고점 8,300원, 8,290원에서 8,300원 사이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조금 좋은 그림으로 보면 이제 스토캐스틱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건 보조 지표라서 꼭 참고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일단 추세 자체가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 놔주면서 올라가 주고 있고 장기동 평균선도 거의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 가격 이동 평균 가격을 보시면 거의 정배열 상태죠. 거의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스틸플레이션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할 건데 스틸 인플레이션 그래서 기사를 제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기사죠. 스틸플레이션 시작, 철강값 인상 시동, 전방산업 긴장. 강판, 철강, 철근 등 가격 인상 추진. 전방산업 긴장감. 원가 부담 전가 필요. 수급 차질 영향은 미미. 누적되어 온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위한 가격 인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가전,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스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동국제강 KG스틸, 강판과 도금 강판과 건재용 컬러 강판, 톤당 인상하는 방안 추진 중이고 세탁기, 냉장고,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가전제품, 건축물 외장재, 자동차 내외장재 들을 수 있는 소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LNG 가스 폭등하면서 연료비 부담 늘어나고 철강사들의 원가 부담도 높아졌고 그러면서 건설 수요 침체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에너지 및 원재료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4분기 중 제품가 인상이 반영돼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대형 철강사들도 완성차 조선업계랑 협상 벌이고 있죠.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상하반기 2차례 강판과 후판 가격 협상을 벌인다. 강판, 후판, 그리고 철광석, 원료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통가 변동은 실질적인 수급 차질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커 생산 정상화 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침수 피해랑 현대제철 파업을 단기적인 재료로 활용할지 아니면 이게 좀 일찍 해결이 돼서 단기적인 재료로 활용을 할지 아니면 좀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다른 이슈가 튀어나올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원자재 쪽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이 5가지 종목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이스틸 대장주로 보이죠. 하이스틸 보시면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이러한 추세인데 이미 코로나 이후에 대시세가 한번 나온 모습이거든요. 코로나 때부터 해서 지금 거의 8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온 모습인데 약간 엘리어트로 보면 1파, 2파, 3파가 나오려고 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구간 동안 이렇게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장기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외에서 지금 상한가가 나왔죠. 4,400원. 4,400원이면 4,445원이거든요. 그럼 구름대랑 이평선을 모두 뚫은 상태에서 여기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 가격대에서 지금 시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 내일 이런 종목도 추격 매수 하시다가 물리는 수가 있으니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초가를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그림이 나온다. 시초가를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차트 자체도 들어 올리고 눌러주면서 조정도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급하게 쏘아 올리려는 그림으로 가줄지 일단 내일 캔들이 어디서 마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캔들이 마무리되는 위치랑 모양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틸 관련된 종목들은 내일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렇게 그리고 시외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시면 하이스틸, 문배철강 그리고 또 보시면 대동스틸 대동스틸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경남스틸, 부국철강
금강철강 뭐 이렇게 있고 NI스틸 이게 지금 내일 아마 철강주들이 다 움직일 것 같은데 하이스틸도 지금 괜찮은 모습이고 그리고 경남스틸도 볼게요. 경남스틸도 지금 차트 보면 네, 천원하던 종목이 12배가 올랐다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을 지금 바닥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지금 두 번 정도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경남스틸도 최근에 매집봉이 관찰이 좀 됐고 거래량도 좀 들어온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경남스틸도 5% 상승이 나왔죠. 3,420원. 그러면 한 요 정도 구간, 최소 요 정도 구간 위에서 지금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작하는 구간이 어딘지 보셔야 돼요. 3,420원. 보시면 여기 박스권이고 지금 최근에 급락 나온 구간 위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력이 이렇게 해먹고 털고 나간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바닥 구간 지켜주면서 언제든지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동스틸 대동스틸은 저도 최근에 지금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보시면 차트 크게 보더라도 세력이 그렇게 이탈한 모습은 없어요. 앞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고점에서 그렇게 털고 나간 듯한 모습의 거래량이 보이지 않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준 모습이죠. 2018년도부터. 그러면서 최근에 거래량 유의미하게 계속 커지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이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거 약간 상승 초입인가 싶었는데 지금도 지수 영향 그대로 받으면서 빼버리는 게 거래량 없이 빼버리는 게 제 생각에는 지금 개미들 못하게 하려고 아니면 손절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본전 왔다가 안 판 사람들 다시 하락 나오니까 다시 본전 나오면 아마 다 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대동스틸도 시외에서 6% 4,990원 5,000원이라고 보면 그냥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흐름이 장 초반에는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는 모아가도 된다는 마인드로 한번 모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종목 문배철강 문배철강은 이제 제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종목인데 문배철강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외에서 8%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5,000원 위에서 5,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는 점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이죠. 이렇게 저점 나왔 저항 맞았었던 구간이고 매물대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렇게 위에서 시작을 해서 뚫어줄지 뚫어주는 상승의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윗골에 달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올지 내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강철강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눌러주고 상승이 나오고 또 눌러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빨리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금강철강도 장기동 평균선 약간 300일선 라인 300일선 라인은 지금 이탈을 거의 한 적이 없죠. 이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8%대 상승이 나와주고 구름대도 지금 뚫어준 모습이고 이동평균선, 장기동평균선들이 지금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승이 더 나와주면 또다시 정배열, 모든 이동평균선 정배열의 그림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외에서 이렇게 4.2% 상승이 나왔고 8,500원 정도면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시작을 할 것 같죠. 8,500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신기하게 다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앞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저항이 나왔었고 매물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갈지 아니면 아래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었던 부국철강. 부국철강도 차트 보면 크게 보면 부국철강은 지금 이미 우상향했던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했던 추세가 우하락으로 바뀐 듯한 모습인데 여기서 부국철강도 최근에 이렇게 상승 두 번 나오면서 매집봉이 나왔었고 이 구간을 지금 3,000원 초반? 3,000원 초반대를 지금 바닥으로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두 번 정도 쌍바닥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국철강도 시외에서 4.6% 3,585원. 그러면 이 정도 3,585원 이 정도 구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죠. 앞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뚫리고 저항으로 작용했고 뚫고 나서 지지가 나왔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 철강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0.7%까지 갔었는데 지금 매도세를 못 이기고 지금 다시 밀리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하락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상승을 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환율도 잠깐 보도록 하면 지금 고점에서 이 구간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뚫고 그냥 내려가줘야 내려가줘야 저희한테 좋은데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뚫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진짜 또 안 좋은 그림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뚫고 내려가는 게 좋겠죠. 1,400원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환율 차트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구간 여기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2020년도에 이 구간을 뚫고 나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이때만 좀 정리를 했더라도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손실을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차트를 왜 이제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차트도 이렇게 정고점을 뚫고 지지가 나오니까 추가적인 슈팅이 이렇게 나온다는 점. 뚫고 지지받으면서 슈팅 이렇게 나온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뭐 종목뿐만 아니라 지수나 뭐 지표들한테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이 오늘 어떻게 마감을 해주는지 좀 여러분들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